오늘은 제가 대선생님한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대선생님이 일전에 교사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시도 단위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이게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교사교육과정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교육과정 고시로 되거나 뭐 학술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고요. 근데 교사 중심 교육과정, 교사 주도 교육과정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사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교육과정 재구성의 주체로서 교사의 자율성을 좀 중요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교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결국은 국가 수준이든 지역 수준이든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든 간에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제 실천하는 주체는 결국 교사이기 때문에 그 교사의 역할과 이런 걸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개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사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근거가 있나요? 근데 여러 연구들이 있고요. 과거에는 없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연구들이 있는 거죠. 예. 어떤 연구들이 있었습니까? 2020년 박수원에 의하면 이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되 교사가 교육과정 전문성을 발휘하여 새롭게 수정 개발한 교육과정이며 주로 교실 속 학생들과 직접적인 만남에서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교육과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작조정이 굉장히 기네요. 다른 분의 연구도 있나요? 네, 그래서 2022년 김덕년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교사가 실제로 실천하는 교육 활동으로서의 교육과정을 뜻한다고 합니다.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의 주체성, 교육과정의 어떤 자율성을 강조하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럼 이 교사교육과정의 방향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 뭘까요? 교실에서 학생들과 교육활동을 하면서 실천되는 실제적인 교육과정이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과정의 자율화, 그리고 분권화, 이게 핵심일 것 같거든요.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분권화,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은 이 여러 교육과정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과정은 점진적으로 지역화됐고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사의 어떤 중요성, 우리가 국가 수준의 이제 고정된 교육과정으로는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하는 데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 개인이 교육과정의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교육과정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자율성 그리고 책무성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 부분 2022 개정 교육과정과도 어떻게 보면 다 있다고 보거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강조한 거 교사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이 저는 되게 생각이 나고요. 맞춤형 교육과정이라 함은 결국은 학생마다, 학급마다, 학교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맞춤형 교육이라는 거는 방향성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것들이 실제로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에 적용된 시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율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교 자율 시간이죠. 예.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떤 자율 활동이라든가 어떤 자율 교과까지도 가르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시수의 몇 퍼센트? 20% 범위 내에서 매 학년별 최대 64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게 학교 자율 시간입니다. 학교 자율 시간에서는 실제로 어떤 학교급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어떤 교육활동 주제를 정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교과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수업량의 적정화 차원에서 각 교과의 1학점 수업량을 50분 17회에서 16회로 감축하고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학교가 운영하고자 하는 교사가 운영하고자 하는 교과 융합 수업이나 보충 지도의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했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학교 자율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총론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확보된 시간을 갖고 아까 우리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교사 교육과정, 학교 자율 시간을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급에서는 이렇게 운영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다양한 학년별로
선택 과목을 이렇게 개발한다거나 어떤 활동 주제를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학년에서는 지역 연계 생태 환경, 디지털 기초 소양 수업을 할 수도 있고 4학년에서는 우리 고장 알기, 5학년에서는 지역과 시민, 지역 속 문화 탐방, 6학년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혹은 뭐 역사를 보는 지역 등 학년 특성에 맞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고 또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해서 이렇게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사 교육 과정이 구현되는 모습, 2022 개정 과정에서는 학교 자유 시간이라고 명명을 했고 그 속에서 다양한 융통성을 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새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학교 자유 시간, 교사 교육 과정을 강조할수록 교사 간, 학부 간, 교과 간 격차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학교 자유시간 운영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에는 교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 문해력이라든가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교사 연수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학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선 선생님은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항상 해답을 딱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수로 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본질적인 부분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대형 선생님도 우리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고 적용해 봤잖아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상당히 부담도 되고요. 사실 교과서 자체가 없다는 것도 아마 되게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사 교육 과정에 있어서 핵심이 교사의 주체성도 있지만 교사 간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교사 교육 과정이 적용됐을 때 모든 교과, 모든 시간을 재구성하고 그 속에서 이제 교육 과정을 펼쳐나가려면 그 또한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동료 교사들과 협업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우리 교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든가 이런 공동 연구, 공동 실천을 통해서 좀 더 수준을 높인다거나 학습 자료를 개발한다든가 좀 수업 이런 재구성에도 상당히 좀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 과정에 이제 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을 이제 여쭤볼게요.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자율성, 사실은 방임이나 방조학은 틀리거든요. 자율성은 그 속에서 분명한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되고 위계성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 교사 간의 어떤 아까 격차를 얘기했는데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의 그 일반화된 지식의 단계별 접근이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이 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세요? 우선은 이 교육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교육 과정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라든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가 좀 필요하겠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성취 기준이나 교육과정의 강론의 측면에서 그 학생들이 키워야 될 역량들, 일반화된 지식들을 점검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대선 선생님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글쎄요. 어떤 과정 중심 평가.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교사교육 과정이 적용되려면 과정 중심 평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최근에 저희 과정 중심 평가와 하도가 되고 있는 게 이제 IB 교육이잖아요. 일단 IB 교육까지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교사교육 과정에서 핵심은 평가하고 교육 과정이 일체가 된다. 제 생각이거든요. 대선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 교육과정 후속 지원 대책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개정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평가가 일체화돼야 된다. 아마 혜성 선생님의 말과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이런 학교별 이런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학교에서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교사들이 충분히 논의하지 않는다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활동은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떤 목표 달성이나 어떤 평가와 이어지지 않아서 그냥 이 활동이 좀 이렇게 교육적으로 이어지지 못할까 좀 염려가 됩니다. 요즘 대선 선생님이 아주 예리해지셨어요. 너무 날카로워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맞아요. 교사교육과정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재 학교 상황에선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교사의 역량을 키워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저희가 교사들 교육과정에서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자율성은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런 책무성
잘 책무성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과정 중심 평가나 교회사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자료들을 좀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자유시간, 그 밖에 이제 교육과정의 자유라도 그러한 준비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교육과정을 이제 검토하는 역할을 한번 수행한 적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고려사항이 있더라고요. 뭐 성인지부터 양성평등, 뭐 아이들의 발달 수준까지.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자율시간 운영에 있어서도 체크리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참고할 자료들이 많이 보급되고 학교에서도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 대 선생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교육지원청에서. 그 역할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